함께 나누는 이야기 서구 FM. (2025년 6월 13일) 금요일 라디오 커피하우스 6번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라디오 커피하우스의 향기로운 언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여러 가지 맛을 알게 되죠. 기쁨의 맛, 슬픔의 맛, 분노의 맛, 후회의 맛 같은 것들 말이죠. 그런 맛들이 모여서 삶의 맛을 이루게 되는 거겠죠? 마치 한마디로 단정할 수 없는 커피의 맛처럼 말이죠. 오늘 오프닝은 스탠 톨러의 친구, 행운의 절반에서 갖고 왔는데요. 친구와 커피의 공통점을 정말 적절하게 표현한 것 같으네요. 여러분, 지난 방송에서 제가 잠깐 카페를 운영했었다고 이야기했었는데 기억나시는지요? 오늘은 그 카페에서 판매했던 커피 원두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제가 운영했던 카페 이름은 주인공이었어요. 카페 이름엔 좀 안 어울리는 듯하지만 의미가 있는 줄임말이랍니다. 한번 운을 띄워볼게요. 주고받는, 인천시민, 공정거래 나눔, 이렇게 주인공이라는 뜻이지요. 이 카페는 2016년도에 마을교육공동체 온마을학교 학부모 동아리가 마음을 모아서 오픈한 카페였어요. 동아리 구성원 중 4명이 자본금을 모아서 카페를 차렸고 그곳에서 아이들과 성인 대상 공정무역 교육 및 캠페인도 함께 운영했었죠. 카페 이름을 다 같이 모여서 정했었는데 당시 이름을 주인공으로 하고선 다들 너무나 좋아했던 기억이 나네요. 저희 마을교육공동체 주인공은 공정무역 커피의 의미를 알리고 친환경적, 친인권적 가치가 있는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한 인식 변화를 위해 주로 시음 캠페인을 했었어요. 당시 공정무역 제품은 질이 낮더라 하는 인식을 개선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자부하고 있죠. 인천광역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처음으로 공정무역 도시를 선언한 곳이라 공정무역으로 거래된 생산품들을 다른 지역보다 조금 일찍 접할 수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아쉽게도 그 당시에 공정무역으로 판매됐던 커피가 상품성이 낮다는 이미지가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희 동아리가 판매했던 공정무역 커피는 생산 과정을 관리하여 커피 생도 품질 개선에 많은 노력을 쏟아서 그런지 커피 원두의 품질이 좋았고 저희의 활동으로 인해 공정무역 커피에 대한 선입견이 조금씩 옅어진다는 느낌을 받았답니다. 제가 공정무역 커피를 마신 지 10년 가까이 흘렸는데 품질 개선과 다양한 산지 확보를 갖추게 된 생도가 많아져서 이제는 골라 마시는 재미까지 있어서 오늘 여러분께 공정무역 커피에 대해 알려드려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사실 이 라디오 커피하우스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도 저의 공정무역 커피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죠. 여러분, 공정무역이라는 단어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아니 보신 적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20년 전에 구월동 인천종합버스터미널에 있는 공정무역 커피 나눔 카페에서 처음 만나게 되었어요. 혹시 여러분은 공정무역이라는 단어의 뜻을 알고 계시나요? 문자 그대로 해석해보면 공정하게 거래되었다는 뜻이겠죠. 근데 무엇이 공정하다는 것일까요? 아니 그럼 공정무역이 아닌 다른 무역은 공정하지 않다는 뜻일까요? 어디서 보니까 공정무역이 착한 소비라고 하던데 제 생각에는 착하다는 말에 소비가 붙는다는 게 좀 어색했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뭘까 하는 생각에 그때부터 공정무역에 관한 관심이 불붙었지요. 한국공정무역협의회에 따르면 공정무역이란 대화와 투명성, 존중에 기초하여 국제무역에서 보다 공평하고 정의로운 관계를 추구하는 거래 기반의 파트너십이라고 하는데 아이고 단어들이 친숙하긴 하지만 왠지 이해가 빨리 안 되시죠? 좀 더 쉽게 말하자면
공정무역은 특히 경제 발전의 혜택으로부터 소외된 남반구 저개발국가의 생산자와 노동자들에게 조건을 제공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좀 이해가 도움이 됐을까요? 그런데 왜 이런 개념의 무역 제도가 또 생겨났을까요? 세계 무역 시장의 발전은 많은 국가들의 경제 성장에 상당한 기여를 해왔지만 그 이익이 고르게 분배되진 않았다고 해요. 다들 아시죠? 세계 무역 시장은 소수의 글로벌 기업들의 지배하에 움직이고 있으며 일부 글로벌 기업들은 더 많은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생산자들에게 생산 비용보다도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기를 강요하지요. 이로 인해 영세한 생산자와 노동자들은 낮은 임금과 노동 착취 등의 문제로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공정무역은 세계 무역 시장에서 공정하지 못한 무역 관행을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에서 시작되었다고 해요. 정의, 공정성, 지속 가능한 발전은 공정무역 구조의 핵심이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 모든 사람들이 생계를 유지하고 더 나아가 각자의 잠재력을 최대한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정무역의 목표라고 하네요. 와, 너무 멋지지 않나요? 결국 공정무역 커피는 착한 커피라기보다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공정하게 무역이 이루어진 커피라고 하는 게 더 적절한 것 같아요. 그런데 말이에요. 공정무역 커피를 마신다고 말하면 간혹 진짜 공정하다고 생각해? 라고 의문을 갖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공정무역이 실질적으로 커피 생산 농가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없지 않아? 그런 의견. 최소 가격이 보장되기 때문에 공정무역 시장에는 질이 떨어지는 커피콩이 판매된대 라는 의견. 공정무역 커피로 인증받기 위한 절차와 금액이 상당하다는데 그걸 어떻게 소규모 농장에서 하겠어 하는 의견 등과 같은 회의적인 말을 들을 때마다 공정무역 커피를 추구하는 저는 속상하기는 하더라고요. 그래도 꿋꿋하게 공정무역 커피를 밀고 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공정무역 커피를 구매하는 곳은 10여 년간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거든요. 그들은 소규모 커피 농부들의 연합으로 만든 협동조합하고 직거래를 하고 생산지 관리와 품질 관리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새로운 커피 농장을 끊임없이 발굴해내서 스페셜티 커피까지 보유한 곳이거든요. 그들은 공정무역 인증을 받기 위해 무리하게 비용 지불을 하지 않고 오히려 투명하게 거래하는 것을 목적으로 가치 있는 곳에 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렇게 하는 곳이에요. 직접적으로 브랜드를 말할 수는 없지만 저는 그들을 믿고 지금까지 공정무역 커피를 구매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들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관심을 둘 계획이에요. 공정무역에 대해 관심 있으신 분은 제가 링크 걸어 놓을 테니 한번 봐주세요. 그리고 공정무역 커피에 관심이 생기셨다면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주세요. 양팔 벌려 환영합니다. A to Z about coffee. 커피에 대한 얕고 넓은 지식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D로 시작하는 커피 용어 디카페인입니다. 커피를 2잔 이상 마셨는데 또 마셔야 하는 날, 그런 날 종종 있으시죠? 그런 날 저는 디카페인을 찾아 마시곤 합니다. 요즘 디카페인 커피를 판매하는 카페가 제법 많아졌더라고요. 카페인 때문에 커피를 못 마신다는 분들도 마실 수 있는 커피가 여기저기에 많아져서 너무 좋답니다. 그런데 말이죠. 혹시 눈여겨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카페인이 있는 커피 원두나 카페인이 없는 커피 원두나 생김새는 똑같아요. 왠지 다르게 생겼을 것 같은데 모양도 색도 같으니 그걸 어떻게 만들었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디카페인에 대해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디카페인은 카페인을 제거했다는 뜻이죠. 카페인을 제거하는 작업은 모두 로스팅 전 생두 단계에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가장 널리 쓰이는 두 공법은 특허를 받은 스위스 워터 프로세스와 액화 탄산가스 추출법이라고 합니다.
스위스 워터 프로세스 방식은 생두를 뜨거운 물에 불려 카페인과 향미를 내는 분자를 포화 상태가 되도록 녹여낸 후 카페인과 맛을 잃어버린 생두는 버리고 새로운 생두를 용액에 담근다네요. 그렇게 되면 새로운 생두에서 카페인만 녹아나오고 향미 분자는 이미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대부분 생두에 잔존하게 되는 원리인 거죠. 좀 어렵지만 여튼 그 다음 액화탄산가스 추출법은 생두의 제곱인치당 1000파운드의 압력으로 탄산을 주입하여 카페인을 수용액에 녹여내는 방식이라고 하네요. 맛에 영향을 주지 않고 카페인을 제거하는 완벽한 방법은 아직까지 개발되진 않았지만 잘 로스팅된 신선한 커피를 이용한다면 좋은 맛을 내는 디카페인 커피를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디카페인 한번 드셔보세요. 오늘 커피 마실 일이 있다면 커피 한 모금 마시면서 지구 반대편 거대한 커피 농장에서 땀 흘려 일하는 농부들이 생산한 커피가 우리가 마시는 커피가 되기까지의 그 과정을 한 번쯤 떠올려 보시길 바라며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6번째 라디오 커피하우스를 청취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방송에서 또 만나요. 안녕.